삶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페달 돌리는 움직임을 멈추면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마음먹은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디딘다면 성공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새해가 되고 세운 계획들 잘 지켜지고 있나요? 거창하게 계획이나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 하려고 했던 일들은 하셨나요? 이미 흐지부지 되었다거나 이따가 할래,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주부터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미루는 것도 습관입니다. 오늘은 매번 미루고 매번 후회하고 있는 미루기가 습관이 되어버린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리스창의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입니다. 미루기가 반복되면 늘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하고 당연하게도 계속해서 실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루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미루기 심리를 확실히 깨뚫고 있어야 미루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걸렸다면 그 증상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루기 병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지 지금부터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미루기병, 넌 정체가 뭐냐?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절대 미루지 않는다. 이 미루지 않기는 그들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지금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이런 미루기 습관은 누구에게만 특정되는 현상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학생, 직장인, 사장, 가정주부 등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주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마술을 뻗친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당신이 미루기 늪에 이미 빠져 있다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설마 이게 미루기 병이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증상이 미루기 병인지 긴가민가 한다면 몇 가지 패턴이나 증상과 대조해보는 것도 좋다. 우선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내 지인들 중 심각한 미루기 습관을 가진 인물로는 웬만한 이가 없다. 그녀는 임신했을 때 무료한 시간도 때울 겸 태어날 아기에게 입힐 옷을 뜨기 위해 예쁜 털실을 사서 바구니에 담아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만사가 귀찮은 듯 침대에 누워 뜨개질을 차일피일 미뤘고 털실 바구니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일단 뭘 좀 먹고 나서 시작하자, 드라마 한 편 좀 보고 하자 하는 식으로 토를 달았다. 하지만 막상 밥을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나면 밖은 어느새 어두컴컴해져 있었다. 그럼 또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밤에 전등 불빛 아래서 뜨개질을 하면 임산부 눈에 좋을 리 없어. 아무래도 내일 하는 게 좋겠어. 다음 날에도 그녀는 똑같은 핑계를 대며 뜨개질을 미뤘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마침내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다. 육아에 온 신경을 쓰는 사이에 아이는 어느새 2살이 되었고 그때까지도 그녀는 뜨개질에 손조차 대지 못했다. 원래는 아이에게 예쁜 원피스를 만들어줄 생각이었지만 아이가 2살이 되고 나니 원피스를 만들기에 실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원피스 대신 조끼를 떠주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런 계획은 여전히 마음속에만 있을 뿐이었고 그녀는 전과 다름없이 뜨개질을 차일피일 미뤘다.
아이가 3살이 되자 털실은 조끼를 뜨기에 부족했고 결국 그녀는 목도리를 떠주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 후로도 뜨개질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털실의 존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고 아이는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장을 뒤적이다 털실을 발견했다. 빛바랜 털실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고 좀이 슬어 있었다. 아이가 그녀에게 무슨 털실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제야 아이에게 만들어주려던 원피스를 떠올렸다. 이 사례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작은 일화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바로 미루기 습관의 비밀이 숨어 있다. 미루기 습관을 지닌 사람은 대부분 일을 미루는 심리에 자주유지되고 늘 각종 핑계로 그것을 합리화한다. 그래서 미루기 습관을 극복하고 싶으면 이런 심리부터 먼저 던져버려야 한다. 어떤 일을 결심한 후 곧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은 영원히 마무리할 수 없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모두 비슷한 자기합리화를 통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현재의 즐거움에 안주하며 결국 맞닥뜨려야 하는 고통을 뒤로 미루는 시기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고 외적 평온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미루는 증상은 어떤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 1. 명확한 비전의 부재. 이를 미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미래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일의 동력이 생겨날 수 있을까? 확실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의 실현을 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2. 부적절한 계획.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려면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높은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논증, 광범위한 의견 확보를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1%의 허점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시간의 부족. 바쁘다는 것과 능률이 높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하루 중 시간대를 잘 활용하는데 능수능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머리가 맑아 일의 효율이 가장 높으므로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업무를 이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오후에는 두뇌 회전이 비교적 둔해지므로 머리를 쓰기보다 활동량이 많은 일에 집중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여 일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도움된다. 4. 피로감. 대다수 사람은 일을 미룰 때 피로를 핑계로 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정말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 일을 끊임없이 미루는 데 있다. 피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절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하며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한다면 피로를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 미루기 심리를 점차 극복할 수 있다. 5. 결과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일을 미루는 또 다른 원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기에 행동으로 옮기기를 꺼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도 특정한 업무를 완수한 후 떠안아야 할 원치 않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임무를 완수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6. 자제력 부족. 지금 우리는 자극적 요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주의력이 떨어져서 더욱더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일하기 전에는 휴대전화, 인터넷처럼 집중에 방해가 될 요소를 먼저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7. 게으름. 게으름은 미루기 습관에 항상 함께 따라붙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다.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좋아하지 않거나 하기 힘든 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미루기 심리를 극복하려면 우선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려울 뿐이고 일단 시작하면 일의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되어 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기 어려운 일을 분산시켜 각계 격파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악의 결정은 바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미루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도피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계속해서 도피하려 하는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절대 미루는 법이 없다. 미루기 행동의 배후에 자리 잡은 내적 동기. 미루기가 나쁜 행동 습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어떤 사람의 미루기 습관 속에 자리 잡은 내적 동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상대할 때 그의 꼼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릴 만큼 용이 주도하게 군다. 이는 상대의 패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패를 절대 들키지 않겠다는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미루기 행위는 온전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적 동기에서 출발한다. 게으르지 않으면서 미루기를 좋아하는 친구 하나가 언젠가 꽤 인상 깊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난 인생이 바둑판 같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섣불리 나섰다가 상대방이 내 수를 간파하면 낭패잖아. 그래서 일이든 뭐든 난 늘 반박자씩 느리게 말하고 행동하려 노력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간파하기 전에 내 속을 들키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이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난 절대 먼저 내 속을 다 드러내며 모든 걸 쏟아붓지 않을 거야. 그녀가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동안 들인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안 그러려면 일단 그녀가 먼저 나에게 호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 확신할 수 없는 일에 모든 걸 거는 건 무모한 짓이야. 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드러내면 안 돼.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해. 그랬다가 상대방이 내 생각을 알아채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수를 칠 수 있거든. 내가 보기에 세상 모든 일이 눈치 보기 게임인 것 같아. 아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일단 그 결정을 미뤄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들의 생각을 확신할 수 없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먼저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의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의 삶은 주어진 일을 미루고 회피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지치고 초조해진다. 남에게 이용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과연 심리적 안정감이 들까? 자기 보호용으로 일과 결정을 미뤘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때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먼저 치고 나가는 편이 더 좋은 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하고 알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최악의 상황에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묘수를 준비해두는 편이 더 생산적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며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미루기 습관이다. 요컨대 우리는 한 가지 관점을 더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미루는 행위가 반드시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안정감은 위험을 회피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안정감은 바로 언제라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통해 만들어진다. 명확한 목표 앞에서 우유보다는 금물.
우리는 매 순간 많은 선택과 마주해야 한다. 이때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양한 이익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든 이익을 주머니에 넣고 싶어 한다. 이런 탐욕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저하며 우유부단해진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일의 전후 상황을 살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실수가 생길 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인생의 방향과 관련된 선택은 옳고 그름으로 나뉜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어떤 결정도 완벽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미래는 늘 미지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잡는 것뿐이다.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25살이 되던 해에 기자 신분으로 철광한 카네기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다. 인터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에 카네기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자네 모보수로 20년 동안 세계의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할 의향이 있나? 모보수라면 당연히 누구도 원하지 않을 일자리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은 힐이 줄곧 꿈꾸던 일이었다. 서로 상충하는 선택지 앞에서 그는 순간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도전적인 일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과감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카네기는 그의 빠른 답변에 한 번 더 물었다. 정말 그러고 싶은가? 네, 그럼요. 그의 대답은 좀 전보다 더 단호했다. 카네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젊은이, 자네가 60초 안에 대답하지 못했다면 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 질문을 받았지만 이렇게 빨리 대답한 이가 없었지. 다들 지나치게 우유부단했거든. 자, 이제 기회는 자네 것이 되었네. 그 후 그는 카네기의 추천을 받아 에디슨 같은 세계적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행운을 누렸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500명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와 인연을 맺었고 그들의 성공담을 자신의 저서 성공의 법칙에 담아냈다. 물론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년의 노력 끝에 나폴레온 힐은 미국의 저명한 학자, 연설가, 교육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스벨트 대통령의 고문관도 역임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성공 비결로 과감함을 꼽았다. 그는 우유부단이야말로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며 부를 축적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결단력이 매우 느렸다고 말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다만 그 기회를 잡는 자와 놓치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면 결정을 주저하다가 딜레마에 빠지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시대를 통틀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과감한 결단력이다. 축구 감독은 과감한 선수 교체를 통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군사 전략가는 결정적인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는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혹자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번개처럼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면 과감한 결단과 행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안정을 추구하는 우유부단한 자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은 없다. 이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의 말이다.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모험과 도전을 거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 즉시 바로잡으면 된다. 실패가 두려워 전후 좌우를 살피고 주저한다면 더는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목표 달성 카운트다운하기.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건 대부분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한을 설정하면 이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의지력이 부족하면 이를 미루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 미루기는 이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그 말 안에 담고 있다. 이 심각한 방해꾼이 등장하면 설령 목표에 도달한다 해도 그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행위는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그래서 미루기가 반복되면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의욕을 잃는다. 이런 일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이 데드라인이다. 미루기 습관을 지닌 사람은 일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기한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한 내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까? 첫째, 임무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시간표를 짠다. 마감 기한을 설정한 후 늦어도 언제까지 끝낼지를 정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몇 배의 시간을 소비해야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은 일의 순조로운 진행 과정에 불리할 뿐 아니라 미루기 병을 중증으로 진행시키고 의지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자신의 시간을 계획할 때는 여가, 운동, 가족과의 시간 등 일 이외의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일을 미루는 핑계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집중적으로 일할 시간을 정해 일의 효율을 높인다. 일을 미루려는 조짐이 보이면 집중적으로 일할 시간을 정해놓고 카운트다운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높여 집중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집중해서 일할 시간을 20분으로 정해놓았다면 알람을 설정해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일에 집중해야 한다. 20분이 지난 후 5분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갖는 편이 좋다. 이때는 심호흡하거나 밖으로 나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휴식이 끝나면 다시 20분 동안 일에 집중한다. 20분이 너무 길다면 시간을 10분, 심지어 1분 정도로 짧게 잡아도 무방하다.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력을 높인 후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다. 작업 시간 동안 집중력이 자꾸 분산된다면 휴식 시간까지 몇 분만 더 버티면 된다는 암시를 통해 그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창조적 미루기를 시도한다. 창조적 미루기는 작업 마감 전까지 먼저 처리해야 할 단기 작업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부 작업을 먼저 처리하고 좋아하지 않는 작업을 뒤로 미루는 식이다. 이런 방식은 전체 목표를 달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처리할 단기 작업이 전체 목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기. 신동방 그룹의 창립자 위민홍은 큰 목표를 수많은 작은 목표로 분해하는 데 능통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여정을 큰 집을 짓는 일처럼 어려운 과정이라고 바라봤다.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하는데 이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작은 목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작은 벽돌이 없으면 집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다음은 이에 관한 에피소드다. 위민홍의 아버지는 고향에서 실력 좋은 목수로 유명했다. 그랬기에 집을 짓고 싶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다. 그런 그의 아버지에게는 깨진 벽돌 조각을 수집하는 특이한 취미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집 짓는 일을 도우러 갈 때면 공사가 마무리된 후 깨진 벽돌을 한두 개씩 주워왔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 버려진 벽돌이 보이면 바로 주워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집 마당에는 벽돌 조각들이 쌓여가기 시작했고 마당은 점점 더 좁아져 어수선해졌다. 그런데 벽돌이 일정 높이까지 쌓이자 그의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의 빈 곳을 측정하고 도랑을 파고 털을 다진 후 진흙을 이겨 벽돌 조각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멋진 작은 헛간 하나가 세워졌다. 헛간이 완성되자 그의 아버지는 노천에서 방목하던 돼지와 양을 그곳에 몰아넣고 마당을 청소했다. 어린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버려진 벽돌을 모아 근사한 헛간을 만든 마법사처럼 보였다. 그때 그 일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훗날 그의 삶과 일을 대하는 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민홍은 당시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했다. 하나의 벽돌이든 한 무더기의 벽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집을 짓겠다는 목표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벽돌을 가진들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집을 짓겠다는 목표만 있고 벽돌이 없는 경우에도 절대 목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벽돌을 살 돈조차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회가 될 때마다 벽돌을 모아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헛간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집니다. 하나는 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일은 벽돌을 잔뜩 주워 쌓아놓기만 할 뿐 그걸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노력해야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벽돌을 한 번에 다 모을 수 없으니 얼마나 많은 벽돌을 모아야 헛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량을 채워나가는 거죠. 모든 작은 목표가 합쳐져서 큰 목표가 됩니다. 마치 벽돌을 하나둘씩 옮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평생 벽돌만 옮겨서는 큰일을 해낼 수 없겠죠. 하지만 큰 목표를 생각하면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간다면 누구나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있을 겁니다. 물이 고여 깊어지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라는 장자의 말처럼 성공 역시 무수히 많은 작은 성공이 쌓였을 때만 비로소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도 다르지 않다. 경영자가 착실하게 기반을 다지며 실력을 쌓아 올려야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합리적인 목표 세우기.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의 설정은 승패의 관건이 된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고 절박하면 이성적 판단력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야만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어릴 때 우리는 만화 속 슈퍼히어로가 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정작 어른이 되고 나면 영웅이 되기에 앞서 자격을 갖춘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원대한 목표는 영감과 동기부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환상이나 전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력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압감에 짓눌려 성공에서 점점 멀어지고 만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하늘의 별을 딸 능력이 없다면 포도 덩굴에서 포도를 먼저 따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윌리엄 오슬러는 학창시절부터 이미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공을 갈망하며 늘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인물이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학교 생활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마음가짐은 그의 학창시절을 지루하게 만들었고 공부조차 소홀히 한 탓에 성적은 갈수록 나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유명한 철학서적 한 권을 그에게 읽어보라고 권해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 속 한 구절이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바로 모호하고 불확실한 먼 곳에 존재하는 무언가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가장 구체적인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이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원대한 포부는 인생의 비전이자 삶의 희망일 뿐이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비로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조건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했다. 몇 년간 노력한 끝에 그는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훗날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목표는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쉽다. 꿈을 원대하게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경험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는다면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시리우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빌딩을 짓기 위해 주춧돌을 놓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과 같다. 제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위대한 업적은 작은 일들을 착실하게 쌓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미루기를 위한 말은 모두 핑계일 뿐이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일하면서도 내일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일은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내일 뒤에는 또 다른 내일이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고 지금부터 일을 시작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의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은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뿐이다. 미루기는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고 모든 미루기에는 바늘과 실처럼 변명이 따라붙는다. 이건 일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이다. 온종일 너무 바빠서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이 일은 내일 다시 처리하자. 이 일은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어차피 급할 것 없으니 나중에 진행해야겠어. 어제 집 대청소를 했으니 오늘은 청소를 건너뛰자. 계약하려면 아직 더 남았으니까 과제는 좀 더 나중에 시작해도 돼.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위한 다양한 핑계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의 시작점을 내일로 정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온갖 아름다운 내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핑계를 찾게 되고 시간은 그 핑계와 더불어 조용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사라져간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일 처리해야 할 일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미루기 행동이 반복되면 해야 할 일이 갈수록 쌓이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리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비싼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자꾸 미루며 여행을 가지 않으면 그 지도는 그저 보기 좋은 종이에 불과할 뿐이다. 한 국가의 법률이 아무리 공정한들 시행을 하지 않으면 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 왕 솔로몬의 보물이 묻힌 곳을 알려주는 보물지도가 있다 해도 당장 찾으러 가지 않으면 어떤 보물도 손에 넣을 수 없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해도 미루기 병에 걸려 있다면 절대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 수탉이 날 밝아질 때 울지 않고 매일 2시간 늦게 운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 미루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 될까? 행동은 한 차례 전쟁과도 같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면 효율이 높고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유부단하고 계획을 미루고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은 성공의 대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루기 위해 하는 말은 그 어떤 이유도 변명과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행동력,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인간의 심리는 모두 똑같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랑과 허풍을 좋아하므로 그 안에서 진실을 찾기 힘들고 이상은 매우 높으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타이완의 학자 나나 이진의 말이다. 대다수 사람의 삶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가 오로지 말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의 쓰레기만을 만들어낸다. 경제학자 리처드 스톤은 성공은 사다리 같아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는 절대 그 사다리에 오를 수 없다라고 했다.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의 본성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런 본성 때문에 특정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했을 뿐 아니라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러시아의 우화 시인 이반 클리로프는 현실은 이승이고 이상은 극락이다. 이상과 극락의 세상 사이에는 급물살이 흐르는 강이 있고 행동은 그 강 위에 세워진 다리와 같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고 그 꿈은 삶에 대한 열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시련과 맞닥뜨렸을 때 그 시련과 맞서 싸울 힘은 바로 이 꿈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꿈만 꾸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꿈도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삶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페달 돌리는 움직임을 멈추면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다. 페달 돌리는 그 움직임을 멈춰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든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행동력이다. 목표가 생긴 후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미루기에 늪에 빠지고 그 사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며 기회를 잃어간다. 마음먹은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다면 성공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미루기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삭제하기.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앓는 미루기병은 특히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마감을 코앞에 두고서야 시작하는 습관에 쉽게 물든다. 하지만 미루는 습관은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게으른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습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사유는 행동을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루기 습관을 지닌 사람의 경우 그들의 나태한 일처리 습관 역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좀 더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 다들 아직 손도 안 댔으니 조급하게 굴 거 없어. 너무 어렵잖아. 내 능력으로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어. 등과 같은 생각과 핑계는 모두 우리의 행동에 부정적인 암시를 준다. 그래서 미루기 병을 뿌리 뽑으려면 먼저 미루기를 합리화하는 생각부터 철저히 없애야 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당신의 현재 상태를 바꿀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 미루기 습관을 차츰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미루기는 일종의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미루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끊임없이 미루기를 반복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때 자신의 마음을 잘 조율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긍정의 믿음을 갖는다면 자기 동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미루기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자기관리라는 걸 알 수 있다. 시련과 난관이 없다면 성공을 해도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자신에게 동기부여와 격려를 하게 되면 내면의 부정적 심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미루기 습관 극복하기 읽어드렸습니다. 미루기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 곧 자기관리이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